오늘의 조주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였다고 정부 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줄 소송이 예상되는데 포항 시민이 모두 참여하면 보상액은 최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 유착 의혹과 관련해 최소 7명의 현직 경찰관이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은 오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모 씨가 검찰과 경찰 고위관계자 40명씩을 관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 검찰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경남 통영, 고성과 창원, 성산 두 곳이지만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애초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입장을 바꿔 올해는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 오전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는 등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현직 경찰관이 최소 7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는 클럽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덮기 위해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클럽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덮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 사건 담당자를 비롯해 현직 경찰관 7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15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닝썬 측이 전직 경찰관 강 씨에게 뒷돈을 건네면 강 씨는 버닝썬에 현직 경찰관을 연결해줬던 셈입니다. 경찰은 이문호 버닝썬 대표가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덮기 위해 강 씨에게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제 법원이 이 대표의 마약 혐의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은 이 대표와 전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자금 출처 등을 밝혀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가수 승리의 의혹은 성접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외국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비공개로 승리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간 가수 승리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마약 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승리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승리가 외국에서 코카인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승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날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리 측은 마약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관련 진술을 한 제보자와 대질 조사라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카톡 대화방 멤버 8명 중 1명이자 승리가 생일을 챙겨줄 정도로 서로 가까운 사이였던 김모 씨의 혐의도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2018년 축하합니다. 승리하세요. 김 씨는 지난 2016년 승리와 정준영 씨가 함께 있는 카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 성관계하는 불법 동영상을 찍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준영 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와 정준영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의미 있는 진술이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MBN 취재 결과 재작년 필리핀에서 있었던 승리의 억대 생일 파티에서 성접대 또는 최소한 성매매 알선이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클럽 아레나에 자리를 잡고 여성을 불러라. 실수하지 마라. 2015년 12월 가수 승리가 사업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입니다. 승리 측은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과는 별개로 승리가 다른 시점에 성접대 또는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재작년인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렸던 승리의 생일 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겁니다. 이곳에서 억대 호화 파티가 열렸고 유흥업소 여성이 동원됐다는 의혹은 제기됐었지만 관련 진술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들을 동원한 남성을 불러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여성들을 상대로도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투자자 접대를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성접대와 관련한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살해하지 않았고 중국으로 도망친 공범들이 한 짓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서는 피의자 김모 씨. 영장 심사를 앞두고 남긴 말은 억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안 죽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공범들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저항하자 경호원으로 고용한 중국인 공범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억 원도 공범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달아난 공범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조사에는 본인이 진술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이후 이 씨 아버지 소유 벤츠 차량을 훔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검거 직전까지 이 차를 몰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례 절차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던 이희진 씨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장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좀 한마디만 해주시죠. 김 씨가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장례를 마친 이 씨는 내일 밤 9시까지 수용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그런데 김 씨 일당의 범행을 추적해보면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범행 뒤 이희진 씨의 동생을 만나기 위해 유인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이희진 씨 동생이 회사 명의의 부가티 차량을 20억 원에 판매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오전 11시쯤 15억 원은 회사 계좌로, 나머지 5억 원은 5만 원권으로 이 씨 동생에게 지급됐습니다. 이후 이 씨 동생은 모처에서 부모를 만나 5억 원이 든 돈가방을 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이 씨 부모가 돈가방을 받아 안양 아파트로 돌아온 건 오후 4시 46분. 그런데 김 씨 일당이 아파트로 들어와 현관에 대기한 건 불과 15분 전인 3시 51분이었습니다. 5억 원의 존재를 몰랐다는 김 씨의 진술이 미심쩍은 이유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김 씨의 수상한 행적은 또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뒤 이 씨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이 씨를 유인했습니다. 모모 씨라는 잘 아는 사업가를 만나보라는 메시지를 보내 김 씨는 이 씨 동생과 이달 초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상하다고 여긴 이 씨 동생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김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사죄하기 위해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과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유력 인사들의 처벌 가능성도 궁금해집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지만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유호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07년 건설업자 윤모 씨가 여성을 방 안에 밀어넣은 뒤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갖게 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같은 수법으로 원주 별장에서 저지른 혐의의 시효는 4년이 남았습니다. 2007년 말 법이 개정되면서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이번에 진상조사단이 윤 씨와 김 전 차관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성범죄로 결론 내린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2명 이상이 강간을 하거나 흉기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는 경우 특수강간이 적용이 됩니다. 한 명이 강간을 하고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특수강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혐의나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성접대 뇌물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경우는 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자 윤 씨가 소개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또 다른 유력 인사들은 여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추가 수사를 통해 만약 특수강간 혐의가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과 2014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한 게 확인된다면 공소시효 7년인 직권남용 혐의 적용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검찰은 세종시에 있는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이 나올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손 의원 무소속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각 기관에서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문건과 컴퓨터 등을 확보했습니다. 손 의원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해 옥고를 치렀지만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7번째 신청만인 지난해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는데 심사 전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돌아가신 지 20년이 된 아버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그런 불이익을 받고 다 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보훈처를 통해서 들으십시오. 검찰은 지난해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이력자도 서훈을 검토하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과정에 손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어젯밤 인천에서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정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임성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량 운전석 문을 뜯어냅니다. 어제 오후 8시 10분쯤 인천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시내버스가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등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승객 3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직진 신호를 좌회전 신호로 착각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 온천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고 아파트 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쯤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단지 4곳이 정전돼 3,8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1시간쯤 뒤엔 인천 항동 일대에서도 전류를 공급하는 고압전선이 끊어지면서 1,2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겼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어제 국회 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대북 정책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한국당 간의 거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포문을 연 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해 반입된 정제율을 유엔 보고서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낙연 총리를 몰아세웁니다. 위반이다라고 판정한 것은 아니고요. 판정했습니다. 노트라고 돼 있죠. 생각을 꺾지 않는 이 총리와 유기준 한국당 의원 간에 결국 설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억지 해석을 하고. 억지가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총리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이상한 해석을 하고. 이상이 아니라 맞지 않는 소리를 하니. 윤상현 한국당 의원.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된 걸 두고 정경두 국방장관을 몰아붙입니다. 대대급 이하에서만 훈련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과거 10년, 20년, 30년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지금 발전되어 있고 여당은 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엄호 사격합니다. 이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폐지가 된다 하면은 그는 그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야당과 정부 간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정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현행 그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정례 회의를 거친 뒤 기준금리를 현행 2.25에서 2.5%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금리 인상은 없고 내년에만 한 차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1분기 가계 지출과 기업 고정 투자가 둔화했고 인플레이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태. 이번 결정은 미국 경기 둔화 조짐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을 두루 고려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시장 유동성 축소도 더 이상 없을 예정입니다. 2017년부터 시작했던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도 오는 9월 말 종료하기로 한 겁니다. 이러한 연준의 완화 기조 유지는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지만 당분간 격차가 더 벌어지진 않을 예정이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줄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추가 긴축 여부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는 정부의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주민들은 사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하거나 토지 보상을 현실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 정부는 이곳에 축구장 930개 규모의 공공주택 지구를 조성해 3만 2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되는 등 교통 여건도 개선될 예정이지만 정작 이 지역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수백 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빼앗기면 갈 곳이 없다며 신도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합니다. 주민들하고 대화도 없이 소통도 없이 이걸 갈아엎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속상하고 수용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급기야 하남 교산 등 전국 36개 공공주택지구의 주민들이 청와대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하거나 토지 강제 수용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국가에서 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합니다. 공공주택이 너무 무리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상에 관한 법도 개정되고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한 투쟁이 시작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산업 현장에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사고를 막아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지하 600m 위치에 있는 국내 유일의 철광 갱도 안입니다.
잘게 부서진 철광석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이렇게 모인 철광석은 수직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상으로 운반되는데 외부에 있는 기계실에서 원격으로 조정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작업해야 했지만 이렇게 무인화 장비가 갖춰지면서 각종 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4월 폭발 사고로 6명의 사상자를 냈던 아픔을 이겨내고 안전한 작업 현장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모든 광산 장비에 무인화를 실현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의 현대화 광산으로 탈바꿈할 4월부터 상용화될 5G 기술도 조선소 같은 대형 산업 현장에서 안전도우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공장 출입 자체를 막는 기술부터 360도 돌아가는 CCTV가 공장 곳곳을 감시해 실시간으로 사고 현황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5G는 그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대용량, 초저지연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용에 쓰기에 적합하다라는 게 저희 생산선 향상뿐만 아니라 생산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이런 스마트 공장을 3만 개까지 늘려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햄벤입니다. 재작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바 있습니다. 네, 정부조사단은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 시민들이 긴급히 대피합니다. 2017년 11월 관측 사상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던 포항 지진 모습으로 당시 100명이 넘게 다치고 수백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 조사연구단은 1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진앙지로부터 600m 정도 떨어진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열발전소는 지하 4에서 5km 지점에 물을 내려보내 뜨거운 지열로 데우고 이때 발생하는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를 위해 땅속 깊이 파이프라인을 깔고 물을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층을 자극했다는 게 조사단의 판단입니다. 높은 압력으로 주입한 물에 의해 확산된 공급압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던 셈입니다. 조사단은 다만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유발 지진이 아니라 이미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촉발 지진이라고 봤습니다. 정부 조사단은 발전소가 추가적으로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정부는 지열발전소를 영구 중단하고 2천억 원을 투입해 포항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포항 시민들은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포항 시민 53만 명 모두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면 손해배상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포항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과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확실하고도 신속한 그러한 보상 조치와 또 아직까지 우려가 남아있는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원상 복구 이러한 특단의 대책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흥해읍 대성아파트인데요. 정부의 보상이 늦어지면서 입주민들은 1년 4개월 넘게 이재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이미 1,4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는데 이번 발표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제 정말 포항 지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시민단체는 포항 시민 전체가 소송하면
배상액이 5조에서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5.18 사고 당시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47명이라는 국방부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사망자 중에 기관총으로 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헬기 사격을 부인해온 전두환 씨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어제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5회 보령의료봉사상 시상식에서 이성로 방글라데시 꼬람돌라 병원장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원장은 1994년부터 방글라데시 꼬람돌라 병원에서 의료봉사뿐 아니라 인재 양성과 주민 자립 지원 활동을 올해로 26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영상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죠. 이 구조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두운 주택가에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불이 난 집 위층에 엄마와 아이들이 갇혔는데요. 이에 경찰이 아래서 아이들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차례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냈는데요. 아이를 떨어뜨려야 하는 엄마 마음은 어땠을지 모두의 용단이 아이들을 구했네요. 평범한 가정집 지하에서 전혀 평범하지 않은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집게에 잡혀 끌려 나오는 이것은 보시는 대로 뱀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더 황당한 건 이것이 미 텍사스의 가정집 지하라는 사실입니다. 집에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아 확인하러 갔다 발견했다는데요. 모두 잡고 보니 무려 45마리. 이걸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밤사이 내리던 꽃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절기 춘분에 맞춰 비가 내리고 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구름과 안개가 더해지면서 오전까지 이슬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곳곳에서는 안개가 끼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8.1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낮 기온 크게 오르지 못하고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무려 10도가량이나 내려가면서 영하 1도까지 떨어져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 꽃샘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비구름은 현재 동해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비는 대부분 그친 모습인데요. 오전까지 이슬비 정도만 더 이어진 뒤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공기는 청정하겠습니다.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10도나 더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8.1도, 청주 9.1도, 전주는 8.6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안동은 12.1도, 대구는 16.3도로 출발하고 있는데 낮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 기온 대구 2도 강도 오른 18도, 안동 15도, 청주와 대전 14도, 서울 12도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경북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